아마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그 학생부 활동을 했고 또 내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진지한 태도로 학생부를 관리한 면들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이 지표로 봤을 때 썩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대부분 이제 1등급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2등급을 받는 과목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등급들의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은 다 아깝게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진 이런 성적들이 많아서 너무 억울하다. 나의 이런 사정들을 입학사정관이 좀 알아봐 줄 수 있는가. 서울대는 이런 것을 꼼꼼히 본다고 하는데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도 똑같은지 궁금하다.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나눠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외고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연세대 지원을 하면서 그때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인데 지원 동기를 작성을 했었어요.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는데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 이제 연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와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학생부상에 남겨놓은 상태로 연세대학교에 그걸 제출한다고 했는데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걸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저랑 얘기를 할 때 아마 이게 떨어졌을 것이다,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다면은 명백히 이제 연세대학교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그 학생에 한해서는 아마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영학과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영학과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비춰보자면은 학생부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몇 등 수준,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목하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학교들에서 어느 정도 성적 수준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등수 수준이면은 합격을 시킨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기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냥 쭉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연세대학교 모집단위 중에서요, 제2외국어 관련 모집단위, 응용통계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같은 이런 모집단위들이 있죠. 이런 모집단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모집단위들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지원시켜 보면은 성적은 조금 낮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낮게 내려온 성적이 굉장히 이제 턱걸이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좀 아쉽게 이제 성적이 좀 처져 있고, 그리고 학생부 내용상의 이제 활동들이 그 모집단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내실 있게 꾸려져 있는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합격률이 높습니다. 응용통계학과도 이 학생이 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지원을 시켰는데 그 1단계를 통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수학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이런 학생들의 이제 역량은 유심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도 수학 관련된 활동들을 상당히 이제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대 지원할 때 과연 이제 입학사정관한테 이게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합격하는 것을 보면서 응용통계학과는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간 동안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이 학과는 분명히 이제 꼼꼼히 학생부를 살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제2외국어 관련 학과들 있죠. 불문과나 특히 불문과가 이제 좀 더 강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영문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과들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어 관련 학과들은 상당히 이제 학생들의 서류를 꼼꼼히 보면서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을 조금 이제 탈피해서 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2외국어 관련 학과는 외국어 관련 학과는 외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정성 있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고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학생 중에 1.9등급이 넘어가는 성적을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이제 프랑스를 너무 좋아해서 프랑스 불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내용을 번역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국어에서 독서도 많이 하고 문학도 아주 좋아하는 학생이고 수학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학과 관련된 심도 있는 활동들도 하면서 학생부를 불어가 중심이 되는 와중에 좀 다채롭게 만들어 놓은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은 필시 이제 서울대 불문과를 지원하면 붙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시켰고, 연대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한다면 불문과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시켰는데 둘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연대 불문과도 그런 학생들을 일반고이지만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학생이 학군지 일반고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인데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대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신소재공학과라든지 이런 몇몇 학과들은 상당히 이제 학생들의 서류를 꼼꼼히 보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정황을 연세대학교에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년에 지원을 하잖아요. 뭐 연대하고 서울대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많은 학과들이 제가 봤을 때 연대랑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내신 수준으로 자른다라고
하기보다는 학교하고 내신 성적 수준, 이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신 수준이면은 충분히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심을 하기에는 고대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순혈이다. 우리는 무조건 이번 해에 블라인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 요강상에 그 내용으로 이제 박아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블라인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고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억울하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지원을 시켜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또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이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학생들이 한결같이 이제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은 제대로 이제 그 성적을 봐주는가에 대해서 혹은 또 그 성적을 제대로 봐주고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봐주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학과들이 대체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과에서는 경영대가 그렇고요. 자유전공학부가 좀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성적으로 그냥 다 자른다. 학교 이름 보고 성적 보고 자른다라고 하는 게 지울 수가 없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그런 학과들이 별로 눈에 띄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자연계열에서는 그런 학과가 의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지울 수는 없어요. 의대는 뭐 그냥 성적 수준으로 자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의대를 지원했을 때 학군지 일반고나 자사특목고 학생들은 진정성 있게 평가해서 학업우수 평가해서 학생부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을 했을 때 거의 그냥 학생부 자체를 그냥 성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아예 학생부 자체를 고려도 안 하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고대는 연대랑 다른 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4합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높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내신이 좋고 학생부를 잘 만들었을 경우에 4합을 맞추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비학군지 일반고라 하더라도 내신 수준이 이게 1.2, 1.3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내용이 좀 세특 위주로 잘 꾸려져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하는 케이스들을 여러 이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는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진정성 있는 학업 능력 평가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에 비학군지 학생들이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내 학생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학추로 지원을 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8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지 고대도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은 여전히 이제 지원했을 때는 내 학생부가 진정성 있게 평가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높은 모집 단위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고대도 통계학과라든지 제2외국어 관련 학과 그리고 또 역사학과, 철학과 이런 곳에서는 학생부를 굉장히 좀 많이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학업 우수형에서 비학군지 일반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굉장히 잘 만들었을 때는 합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도 전기정보공학, 전기전자공학부나 기계공학과 이런 학과들 제가 지원을 시켜보면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지원시켜보면은 학생부 내용이 잘 꾸려져 있을 때에는 이 정도 내신으로 붙었다고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만한 수준의 그 정도의 내신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2점대 한 초중반 되는 학생들이 비학군지 일반고에서 붙는 경우들을 좀 여러 이제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서울대랑 달리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연고대는 아마 학과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그 독립성이 상당히 이제 서울대에 비해서는 큰 것 같아요. 서울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러 와서 평가 교육을 받고 이제 평가에 맥락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체로 일관되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고대는 학과 따라서 그 개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그 개성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를 한정시켜 놓고 본다면은 서울대는 명확하게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풍부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그런 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여러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그 대학들 중에서 특징적인 대학을 이제 스카이 외에 한 2대학 정도를 꼽아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예요.
경희대 건국대는 명백히 말씀을 드리기에 이제 학생부의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경희대는 성적이 조금 2등급 중반대, 3등급이 거의 육박하는 가까운 성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부 내용이 아주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합격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국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면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성균관대는 학생부 내용을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내신 중심으로 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이제 지원을 시켜보면은 그 학교의 특징들이 하나하나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Q&A가 아니라 아주 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이제 학교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길게 한번 찍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Q&A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